식당에서 마주한 서지연. 첫 만남인데도 정숙의 과거와 남편의 이야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병기 씨,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네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리고 지연을 향한 눈빛에는 정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30년 동안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살아온 정숙. 그런데 이 여자만 보면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영상은 평범한 하루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가족 속 숨겨진 진실과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예전엔 남의 집 청소를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부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윤병기와 재혼한 지 벌써 3년째. 그래도 여전히 이 집이 완전히 내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병기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짙었지만 정숙에게는 익숙한 시간이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서 어제 사온 시래기를 꺼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죠. 시래기를 다듬으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된장국 맛을 보며 살짝 소금을 더했어요. 병기가 좋아하는 맛으로 맞추려고 늘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정숙은 반찬을 하나씩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고 깔끔했습니다. 30년간 남의 집에서 일하며 익힌 솜씨였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병기가 슬리퍼 끌리는 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앉아 계세요. 정숙은 따뜻한 밥그릇을 상에 올리며 말했어요. 병기는 언제나 그랬듯이 고마워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주시니 미안해요. 뭘 미안해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때마다 정숙의 마음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말로 가족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일까 하는 불안한 말이죠. 병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래기국이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잘 배우셨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요. 정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30년간 남의 집에 부엌에서 익힌 솜씨였지만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병기는 회사로 나갔고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정숙에게는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되면 며느리 장다혜가 아들과 함께 찾아오곤 했어요. 병기의 아들 윤성민과 그의 아내인 다혜였습니다. 성민이는 아버지를 닮아 과묵했지만 예의는 바른 편이었어요. 문제는 다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정숙이 문을 열자 다혜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정중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혜는 늘 정중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정숙에게는 눈인사만 살짝 하고 말았죠. 다혜야, 어서 와. 정숙이가 새우젓 담갔는데 맛있어. 병기가 며느리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다혜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정숙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거죠. 정숙은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다혜 씨, 배 좀 드셔요. 달아요. 감사합니다. 다혜는 공손하게 받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차가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댁 어르신은 항상 이렇게 일만 하시네요. 좀 쉬셔도 되는데. 아버님 댁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정숙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이라니.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심심해서.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다혜의 말엔 미묘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끼어들었어요. 다혜야, 그만해. 정숙 이모가 좋아서 하시는 건데. 이모라는 호칭도 어색했지만 최소한 성민이는 정숙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보였어요. 다혜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분이 좋아서 하시는 거겠죠. 배우자분. 정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배우자일 뿐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점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혼자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다혜는 거실에서 태연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혜야, 정숙이 혼자 힘들 텐데 좀 도와줘. 병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네. 그런데 아버님, 그쪽 분은 원래 이런 일에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쪽 분, 또 그런 표현이었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놓는 손에 힘을 주며 참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기는 늘 맛있게 먹어줬고 성민이도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이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성민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성민아. 정숙은 따뜻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혜는 달랐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사셨어요? 시장에서 직접 골라왔어요. 싱싱한 걸로.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자리에는 그쪽 분도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인데. 가족끼리라는 말에 정숙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럼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병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혜야, 정숙이도 가족이야. 아, 물론이죠. 하지만 어머님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요.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다는 말이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계속 그쪽 분이나 배우자분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다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민에게 우리 이제 가자. 그분 얘긴 참고만 하시는 게 나을 거야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 얘기는 참고만 하라니. 정숙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점점 알 것 같았어요. 조언을 구할 대상도 의견을 존중받을 사람도 아닌 거죠. 정숙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30년간 남의 집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병기와 둘이 있을 때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다혜가 저를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겠죠. 병기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알고 지내는 분과 식사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할까요?
알고 지내는 분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했지만 정숙은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통해 다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좋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저녁에 집 근처 한정식 집에서요. 제가 아는 분이 식사 좀 같이 하자고 하셔서요.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다혜와 가까워질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솟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봤어요.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과해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진한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정숙이 병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다혜가 아는 분과 식사하자고 해서요. 저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좋네요. 다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겠어요. 병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정숙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6시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 앞에서 다혜를 만났습니다. 다혜는 평소와 달리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 일찍 오셨네요. 어머라는 감탄사가 신선했어요. 평소 아버님 댁 어르신이라고 부르던 다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다니. 그분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오실 거예요. 아, 저기 오시네요. 다혜가 손을 흔들며 누군가를 반겼어요. 정숙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키가 적당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이는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연 이모, 여기에요. 다혜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지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숙의 가슴이 쿵 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다혜야, 오랜만이야. 이분이 아버님 부인이시구나. 서지연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연의 눈빛이 자신을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정숙입니다. 정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지연이에요. 다혜와는 성민이 결혼식에서 알게 됐어요.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예전에도 이런 일 하셨죠? 네. 이런 일이라고 하시면. 아, 집안일 말이에요. 살림 같은 거 말이죠. 정숙은 잠시 당황했어요. 네, 결혼 전엔 파출부 일을 했었어요. 아, 역시. 손이 참 빠르시더라고요. 메뉴를 정하는 동안에도 지연은 계속 정숙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물을 따르려고 하자 재빨리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손님이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죠. 손님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셋이 함께 온 자리인데 왜 정숙만 손님일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반찬을 골고루 덜어주려고 했는데 지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다혜야,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 마치 다혜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약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지연 이모는 정말 어머니 같아요. 다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혜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때 지연이 갑자기 정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병기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병기 씨 참 변했네요. 예전엔 말이 많았는데. 예전엔 말이 많았다?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병기는 평소에도 과묵한 편이었는데요. 지연 이모가 아버님을 아세요? 다혜가 물었어요. 응,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야.
지연이 대답하면서 정숙을 슬쩍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정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셨던 건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지인이었어요. 옛날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지연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병기의 성격 변화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지연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정숙이 반찬을 덜어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막았고, 다혜와 이야기할 때는 정숙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혜야, 성민이는 어때? 회사 일은 잘 되고? 네, 잘 되고 있어요. 지연과 다혜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점점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 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숙 씨, 병기 씨 건강은 어때요?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건강하세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병기 씨,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네요. 또 예전 얘기였어요. 지연은 병기의 과거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 이모는 아버님과 정말 가까우셨던 것 같네요. 다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뭐, 그런 셈이지. 지연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례지만 정확히 언제 아셨던 건가요? 정숙이 다시 물어봤어요. 한 15년 전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네요. 15년 전이면 병기가 전처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숙 씨, 혹시 예전에 강남 쪽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남에서 일할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집이 기억났어요. 그 집 남주인의 이름이 병기였고, 혹시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다혜가 끼어들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아버님 걱정하실 텐데 집에 가야겠어요. 계산을 하면서 지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앞으로 종종 봐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마치 다시 만날 일이 많을 것처럼 들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혜가 말했어요. 지연 이모 어떠셨어요?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과 어떻게 아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성민이 결혼식 때 처음 봤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병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그런데 여보, 서지연이라는 분 아세요? 순간 병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다혜가 아는 분이었어요. 오늘 같이 식사했거든요. 병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예전에 알던 사이예요. 어떤 사이였는데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병기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리고 병기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지연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의 그 집, 병기라는 이름의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자의 모습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지연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였을까요? 병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정숙이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짧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분명히 어젯밤 지연 얘기를 한 후부터 이상했거든요. 병기가 회사에 간 후 정숙은 혼자 집안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 하셨죠?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강남 쪽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파출부 일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 집 남주인의 이름이 윤병기였고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자주 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설마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여자의 모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키가 적당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아이를 무척 예뻐했던, 그리고 그 집 주인과 뭔가 특별한 관계처럼 보였던. 정숙은 급히 옷장으로 달려갔어요. 맨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일했던 집들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윤병기 강남구 압구정동.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럼 정말 그때 그 집이었단 말인가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일하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병기는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들 성민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돌봐주러 자주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서지연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지연은 성민이를 무척 예뻐했고 병기와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정숙이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 거실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구나. 정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이 자신을 알아본 이유도, 병기의 과거를 너무 자세히 아는 이유도, 어젯밤 병기가 당황한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지연과 병기가 어떤 관계였는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다시 나타났는지. 오후가 되자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식사 어떠셨어요? 지연 이모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그런데 다혜 씨, 지연 씨와 아버님이 어떤 사이였는지 정말 모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민이 결혼식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을 그렇게 잘 아세요? 그게 제가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혜의 대답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잘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녁에 병기가 돌아왔을 때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연 씨와 어떤 사이였어요? 병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정숙이가 알 필요는 없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성민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도움이라고 하면 성민이를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병기의 설명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사귀셨던 건 아니에요? 병기가 움찔했어요. 그 반응으로 정숙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어지셨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병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었죠. 정숙은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자신이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그 집의 주인과 결혼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집에 드나들던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연이 단순히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다혜와 그렇게 친하다는 것도 이상했고,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보인 행동도 의도적인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정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정숙 씨.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저도 이 근처에서 장을 봐요. 우연히 보게 되네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정숙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어제 못다 한 얘기도 있고. 정숙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지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근처 카페에 앉아 지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혹시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일하신 거 기억하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네, 기억나요. 그럼 그때 상황도 아시겠네요. 병기 씨와 제가 어떤 사이였는지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거든요. 성민이도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기가 마음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면 바로 정숙 씨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 때문에 둘이 헤어졌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병기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성민이에게는 제가 진짜 엄마나 다름없어요.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나요? 다혜도 알고 있어요. 저와 병기가 어떤 사이였는지 말이에요. 그럼 다혜가, 네, 다혜가 저를 소개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정숙은 모든 것이 덫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까지 가담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속였다기보다는 진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정숙 씨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정숙은 카페에서 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숙 씨를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다혜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속였다기보다는 아버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일이죠. 다혜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다혜가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요? 진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자신은 그냥 아버님의 세부인일 뿐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숙 씨도 상처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라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더 큰 충격을 받으실까 봐서요.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기와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어린 성민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심지어 결혼 예물을 고르는 모습까지. 이건 언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10여 년 전이에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던 때죠. 정숙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성민이가 지연을 엄마라고 부르며 안겨 있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결혼할 뻔하셨던 거네요. 네, 날짜까지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기 씨가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씨와 만난다면서요. 지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건지.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정숙 씨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병기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이요? 지연이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 초안까지. 이게 뭐예요? 병기와 제가 공동 명의로 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만든 적금도 있고요. 심지어 병기 씨가 만든 유언장에는 제가 상속자로 되어 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다 아직 유효해요. 병기가 취소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즉, 법적으로는 아직도 지연이 병기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걸 병기에게 물어보세요. 지연이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정숙 씨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정숙은 머리가 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다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장 갔다가 지연 씨를 만났어요. 다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다혜 씨도 알고 있었죠? 지연 씨와 아버님이 어떤 사이였는지 말이에요. 다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끝난 일인데. 다혜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연 이모가 저희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시어머니. 아니, 그냥 아버님 댁 사람이시죠?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다혜의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시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다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다혜에게는 이미 진짜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다혜 씨, 그럼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건가요? 가족이요? 다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은 혈연이나 진짜 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 씨는 그냥 아버님이 외로워서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병기가 돌아왔을 때 정숙은 지연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공동명의 부동산, 적금, 유언장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병기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인가요? 병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끝난 일인데요. 병기의 대답이 다혜와 똑같았어요. 정숙은 이 집에서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정말 결혼할 뻔하셨던 거예요? 네, 그랬어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병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수기가 알 필요는 아니에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정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는데,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만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게 속인 게 아니라고요? 병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된 꿈을 꾸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자신은 그들에게 외부인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정숙은 병기의 서재를 뒤져봤어요. 지연이 말한 서류들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있었습니다. 지연과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 함께 만든 적금 통장, 그리고 지연을 상속자로 지정한 유언장까지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정숙은 서류들을 들고 병기를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온 병기를 보자마자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디서? 당신 서재에 있던 거예요. 지연 씨 말이 맞네요. 법적으로는 아직도 그분이 당신 배우자인 거 맞죠? 정숙이, 이건 정리하려고 했는데. 언제요? 저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언제 정리하려고 했어요? 병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임시 방편이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일인가요? 정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날 밤 정숙은 가방을 챙겼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간 파출부로 살면서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최소한 내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정숙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병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 결혼도 쇼였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적어도 일이 끝나면 내 집이 있었는데 여긴 뭐예요?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니고. 정숙 씨, 진정하세요. 이야기해봐요. 뭘 이야기해요?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다혜가 들어왔어요. 정숙이 가방을 든 모습을 보자 씩 웃었습니다. 어머,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가려고요. 그래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다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좀 불편했거든요. 정숙은 다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다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도 혼자 있기 외로우시니까 임시로 같이 사실 분이 필요했던 거고 저희는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을 찾았던 거예요. 임시로요? 네, 임시로요. 지연 이모가 돌아오실 때까지요. 다혜의 말에 병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혜야, 그건. 아버님,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들켰는걸요. 다혜가 정숙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정숙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아버님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고생이라고요? 네, 임시주부 역할 말이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혜의 말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3년간 한 모든 일이 그냥 임시 일자리였다는 뜻인가요? 그럼 내가 바보였네요. 진짜 가족이 되려고 그렇게 애쓴 내가. 가족이요? 다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족은 혈육이거나 진짜 사랑하는 사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 씨는 그냥 아르바이트생 같은 거였죠. 아르바이트생. 그 말이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다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지연 이모. 네, 맞아요.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다혜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 이모가 내일 이사 온다고 하세요. 다혜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이사요? 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병기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아버님,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지연 이모도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어요. 정숙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연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다혜가 자신을 소개한 것도 모든 게 자신을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있던 3년이 뭐예요? 정숙 씨가 여기 계신 덕분에 지연 이모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다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정숙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볼 수 있었고요. 열심히요? 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마치 진짜 이 집 주인인 것처럼요. 다혜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 정말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다만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다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정숙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혈육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정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바보였죠. 정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병기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정숙 씨,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요? 정숙이 돌아봤어요. 뭘 설명해요? 지연 씨와 공동 명의로 산 집? 아직도 유효한 유언장? 아니면 내가 임시 아내였다는 거? 병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날 정말 사랑했다면 이렇게 치욕스럽게 쫓아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정숙이 문고리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파출부처럼 살아준 30년보다 이 집에 들어와서 참고 산 3년이 더 치욕스러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차가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잡아타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택시 안에서 정숙은 예전 동료의 번호를 찾았어요. 함께 파출부 일을 했던 박순례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순례가 반가워했어요. 정숙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살고 있어? 순례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정숙은 모든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순례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당장 와. 우리 집에서 지내. 고마워, 순례야. 고맙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을 거 없어.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사람다운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순례의 집에 도착하자 순례가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정수가, 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응,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순진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그런 착함을 이용한 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순례의 위로에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일부터 찾아야겠어. 걱정 마. 내가 아는 집 있어. 거기 새로 사람 구한다고 하더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파출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았고 진짜 친구가 곁에 있었거든요. 정숙은 순례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찾고 있었어요. 순례가 소개해준 집들을 몇 군데 다녀봤지만 마음에 와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 순례가 아침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좋은 집 꼭 있을 거야. 고마워, 순례야. 그런데 내가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순례와 정숙은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같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서로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순례집 근처는 예전에 살던 곳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 그런지 더 정겨웠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최정숙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김진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일하실 때. 아, 진우야.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맞구나. 그때 그 꼬마가. 진우는 정숙이 10여 년 전에 돌봤던 아이였어요. 당시 진우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몇 달간 그 집에서 일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나도 깜짝이야. 진우가 이렇게 컸다니. 진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제 학비 대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고등학교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닐 뻔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정숙은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당시 진훈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려 했는데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비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그거.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라뇨.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대학도 가고, 지금은 검사가 됐어요. 검사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숙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어린 진우가 검사가 되다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진우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다니.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금은 좀 쉬고 있어.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은인이에요. 정숙은 명함을 받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병기네 집에서는 3년간 가족이 되려고 애썼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진우는 10여 년 전의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진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기쁘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진우와 헤어진 후 정숙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례야, 나야. 신기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정숙은 진우와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순례도 신기해했습니다. 봐, 정숙아. 내가 한 일들이 다 의미 있었던 거야. 그래도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도왔더라고. 집에 도착하자 순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숙도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순례야, 나 예전에 도왔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몰라. 몇 명인데? 생각해보니까 10명도 넘어. 학비 도와준 아이들만 해도 5명은 되고 중간고사 때 과외해준 아이들도 있고. 정수가,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하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지. 그게 바로 대단한 거야.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야? 순례의 말에 정숙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수가 진우가 검사라고 했지? 응. 그럼 혹시 병기네 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병기가 너한테 한 일들. 사기 결혼하냐? 그리고 다혜랑 지연이가 공모해서 너를 속인 것도. 순례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로 법정 갈 힘은 없어. 그냥 내가 바보였던 거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했던 거야. 그날 저녁 정숙과 순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은 그동안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고 순례는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정숙아, 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구나. 그런가? 당연하지.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일들은 생각 안 하고 병기네 집에서 당한 일만 생각해? 순례의 말이 맞았어요. 정숙은 그동안 상처받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한 좋은 일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내가 참은 이유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지 바보여서가 아니야. 정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맞아.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사랑 때문이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야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이틀 후 정숙은 순례가 소개해준 집에 일하러 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댁이었는데 할머니가 정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오시다니. 복 받았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숙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30년간 파출부로 살면서 만난 사람들, 도움을 준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순례와 할머니까지. 이 모든 인연들이 자신의 진짜 재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병기네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3년보다 이런 진짜 인연들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내가 참은 세월이 누군가에겐 빛이었구나.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정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편안했어요. 할머니는 정숙을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무엇보다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할머니 댁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병기가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최정숙 씨 계신가요? 정숙은 깜짝 놀라 숨었지만 할머니가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 정숙이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정숙아, 손님 왔어. 정숙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병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담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 우리 이야기 좀 해봐요. 할 말 없어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말씀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렴. 나는 안에서 쉴게. 정숙은 어쩔 수 없이 병기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병기가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미안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병기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지만 정숙은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요? 언제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지연 씨가 돌아온 후에도요? 아니에요. 지연이는 이제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병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와 다혜가 그들이 한 일을 알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정숙 씨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지금 알았다고요? 다혜가 지연이와 함께 계획한 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정숙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공동명의 부동산은 뭐예요? 유언장은요? 그건 정리하려고 했는데 차마 못했어요. 지연이가 성민이 엄마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저는 속이고요. 병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결혼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덮개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병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연이는 과거고 정숙 씨가 제 현재이자 미래였어요. 그럼 왜 숨겼어요? 왜 저만 바보로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병기가 눈물을 보였어요. 정숙은 그런 병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저는 당신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이혼하고 싶어요. 정숙 씨, 당신도 알잖아요. 저를 진짜 아내로, 가족으로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저를 임시주부 정도로 생각했어요. 정숙의 말에 병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진심이었다고요? 지연 씨가 돌아온 지금에야요? 그때 병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지연이와는 정말 끝났어요. 아니, 애초에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병기가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이와의 아들이 죽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 응. 지연이와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후로 지연이와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병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지연이를 정리 못한 건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이가 죽은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연이한테 미안해서 끝내지 못했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병기의 진짜 마음을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의 죄책감 때문에 희생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숙 씨는 아니에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과거는 당신 거고 저는 지금을 살아요.
더는 안 참을게요. 정숙이 일어서려고 하자 병기가 붙잡았어요. 정숙 씨,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제대로 해봐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숙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씨는 어디 갔어요? 다혜는 뭐라고 해요? 지연이는 제가 정리했어요. 모든 서류도 다 취소했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어요. 다혜는요? 병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다혜는 화가 많이 났어요. 저한테 실망했다고, 지연이 이모를 버린다고. 그럼 며느리가 다 반대하는데 저와 다시 시작하자고요? 가족은 정숙 씨예요. 다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정숙은 병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정숙 씨,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할머니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옛날에 제가 도움 준 사람들도 고마워해 주고 저한테는 이런 게 더 소중해요. 정숙이 일어섰어요. 더는 안 참을게요. 이젠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되죠? 정숙 씨, 제발.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면서 병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저는 서명할게요. 병기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정수가 괜찮니?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잘한 거야. 그날 저녁 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례야, 병기가 왔다 갔어. 뭐라고 하던?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 너는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잘했어, 정수가. 정말 잘했어. 순례의 지지에 정숙은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정말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정숙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넣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사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정숙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정숙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정숙아,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계속 살면 어떨까?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롭거든. 정말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난 정말 좋겠어.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껴주는 것 말이에요. 감사해요, 할머니. 저도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정숙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들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살림을 도와드리는 것 외에도 근처 동네에서 시간제 일을 몇 군데 더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도 일 나가니? 할머니가 아침밥을 드시며 물어보셨어요. 네, 할머니. 오늘은 김 선생님 댁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 선생님도 정수기를 무척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그분 좋아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숙이 일하는 집들은 모두 따뜻한 곳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정숙을 진심으로 대해줬고 정숙도 그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님 댁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어요. 진우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또 뵙네요. 진우야, 반갑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고마워.
나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진우와 함께 커피숍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은 최근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이혼하셨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그런데 지금이 훨씬 좋아.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야.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진우의 분노 어린 표정에 정숙은 웃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됐거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기 결혼이나 정신적 피해. 진우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앞으로만 보고 살고 싶어. 진우는 정숙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역시 선생님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너는 이미 훌륭하게 살고 있어. 내가 검사가 된 것만 봐도 그래.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결혼식에 오세요. 결혼식?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선생님이 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선생님은 저에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진우의 말에 정숙은 뭉클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럼 꼭 갈게. 축하해, 진우야. 감사해요,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진우의 결혼식에 가게 된다는 것도 기뻤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께 진우 결혼식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정숙이가 키운 아이니까 좋은 사람이겠네. 할머니, 저 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도움만 준 거예요. 조금이라고? 학비까지 대준 게 조금이야? 정수가,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순례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얼굴에 걱정이 없어졌어.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그때 병기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 보여. 맞아. 그때는 계속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그런데 정수가, 너 혹시 새로운 계획 같은 거 있어? 새로운 계획? 뭔가 하고 싶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요즘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사실, 작은 반찬 가게 같은 걸 해보고 싶어. 반찬 가게? 응. 내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 술래가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정수기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거든. 그런데 돈이 문제야. 가게 보증금이랑 준비금이. 그건 걱정 마.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술래야. 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리고 너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도움받을 때가 됐어. 할머니도 정숙의 계획을 들으시고는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면 어때? 1층이 비어 있거든. 여기서요? 그래. 집 1층을 가게로 쓰고 우리는 2층에서 살면 되잖아. 할머니의 제안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한 달 후 정숙의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숙이네 밥상이었어요. 순례와 할머니, 그리고 진우까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어머,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된장찌개도 정말 집에서 끓인 맛이에요. 사장님, 여기 자주 올게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숙은 뿌듯했어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이모. 성민아? 어떻게 여기를? 이모가 가게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성민이는 예전과 달리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라. 성민이가 들어와 앉자 정숙이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어떻게 지내니? 별로 좋지 않아요. 무슨 일이야? 성민이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다혜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다혜가 지연 이모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셔요. 정숙은 놀랐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지연 씨와 다혜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떠난 거구나.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이모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바보였어요. 괜찮아, 성민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이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고 정숙이 성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너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젊잖아. 정말요? 그럼. 그리고 아버지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실 거야. 성민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성민이가 돌아간 후 정숙은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정숙이네 밥상 마이너스 웃으며 참았던 인생. 이젠 웃으며 삽니다. 간판 아래 작게 적힌 문구였어요. 할머니가 써주신 글귀였는데 정숙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이젠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되죠? 정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 술래, 진우,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의 상처도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